어떻게 효과가 좋은지 그걸 알고 웃는 게 좋죠. 우리 어르신들도 웃으면 이런 질병도 치료할 수 있다, 예방할 수 있다. 많은 의학자분들이 말씀하신 거를 오늘 한번 정리만 해보고 검토만 해보고 지나가겠습니다. 하루에 15초를 웃으면 좋겠습니다. 몇 초요? 15초. 어떻게 웃을까요? 박장, 대소. 박장, 박수 치면서. 대소, 크게 웃는 거니 우리 맛보기로 박수 치면 크게 웃어봅니다. 시작! 어디 아프신 건 아니죠? 자, 이렇게 박장대소. 지금 멋쩍지만 이따 틀려지는 걸 확인할 수 있고요. 제가 시범도 보이겠습니다. 박장대소 15초간 하기만 해도 어떤 것들이 치료가 되는지 보실까요? 고혈압, 당뇨, 병원에서 고치기 힘들죠. 이거 화면이 깨져버렸네요. 고혈압, 당뇨, 의사분들도 평생 드실 수 있다고 말을 할 정도로요. 치료되기 힘듭니다. 그 약 솔직히 치료약이라기보다 조절하는 약이라 할 수 있죠. 근데 그 약을 끊을 수도 없어요. 그렇다고 약을 많이 드시는 것도 몸에 좋지는 않아요. 그래서 조절해 가면서 의사분들과 함께 줄여가는 방법이 가장 좋은 방법이고요. 한번 웃기만 해도 혈압을 안정화시키고 혈당치가 평균 15 이상이 떨어진다는 결과를 얻게 됩니다. 또한 통증이 감소가 된다는 연구 결과도 보고 있는데요. 우리 길거리 가다가 넘어지면 아프죠? 아플 때 아야 아파하지 마시고요. 한번 웃어보세요. 아픔까지? 어차피 넘어져도 쪽팔리고 웃어도 쪽팔리거든요. 아픔을 해소하죠. 우리 어르신 되면 뼈주사라는 거 들어보셨죠? 이 마약 주사거든요. 몰핀, 고농축 스테로이드제 이거 함부로 복용하거나 투입하면 안 되는데 이 마약보다도 200배의 진통 효과가 있는 것이 우리가 웃을 때 나옵니다. 그게 바로 엔돌핀 같은 좋은 호르몬입니다. 따라해 보십니다. 엔돌핀. 호르몬. 그래서 아플 때 막 웃으면 아픔이 사라집니다. 우리 한 손 딱 들어보세요. 옆에 짝꿍 쳐다보시고. 화면을 보시는 분들은 자기 뺨을 한번 세게 때려보시고 옆에 짝꿍 한번 세게 때려보세요. 그리고 아프신 분들은 어떻게 해요? 웃으면 아픔이 사라져요. 아무튼 웃음이라는 것은 진통 효과까지도 줄 수가 있다는 것. 하나만 더 보시고 나머지는 시간상 눈으로 보겠습니다. 암도 치료가 됩니다. 저를 비롯해서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의 몸속에 암세포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누구나 다 있어요. 갓난아기도 있어요. 갓난아기도 하루에 몇백 개, 몇천 개가 나오고요. 심지어는 몇만 개 나온다는 학설도 있습니다. 이 암세포 방치하면 암덩어리가 되는 거고요. 이 암세포를 잡아먹는 세포가 우리 몸에 있습니다. 따라해 보십니다. NK세포. 내추럴 킬러 셀이라는 자연살상 세포라는 것이 우리 몸에 있기 때문에 다행인데 문제는 이 NK세포가 힘이 없어요. 누가 도와줘야 됩니다. 누가 도와줄까요? 엔돌핀 같은 좋은 호르몬이 도와줍니다. 결론, 잘 웃는 사람은 엔돌핀이 많이 나오고 내 좋은 세포가 힘을 얻어 나쁜 세포를 잡아먹으니 면역력이 좋아질 수밖에요. 주변에 보세요. 잘 웃는 분들이 건강하실 겁니다. 반대로 웃음이 없습니다. 늘 근심, 걱정, 불만, 불평이 많아요. 이분들의 몸속에는 엔도르핀은 사라지고 이상한 독이 나오는 것이 영국에서 발견됩니다. 영국 의학 박사가 실험하기 위해서 한 남자를 유리방에다 가둬놨어요. 갇혀있는 것도 억울한데 이 남자에게 욕을 해댑니다. 이런 죽일 놈 썩을 놈 시베리아야 개나리아야 이런 씨 발라 먹는 수박. 이 수박은 씨 발라 드셔야 돼요. 우리나라 사람끼리 싸우면 입에 뭘 물고 싸운다? 개거품 물고 싸운다고 들어보셨나요? 거품 문다고 하죠. 이 개거품인 날숨을 채취해서 질소로 급냉을 시켜서 얼려봤더니 얼지는 않고 노란색 액체로 바뀌었는데 그게 이름하여 따라해 보시면 됩니다. 코티졸. 언론에서 말하는 스트레스 호르몬인 이 코르티졸이 우리가 화날 때 근심할 때 몸에서 분비가 되는데 쥐에게 조금 먹여봤더니 2분 만에 죽고 토끼는 10분 만에 죽었다는. 그리고 한 남자가 1시간 동안 화났을 때 우리 몸에서 나온 코르티졸로 80명을 죽일 수 있는 독을 만들 수 있다는 결과를 보게 됩니다. 엄청난 독이 누구 몸에서? 내 몸에서 나오면. 웃으면 엔돌핀이 나오죠. 이렇게 웃어볼까요? 이 컴퓨터 사양이 조금 떨어지는 것 같아요. 이게 같이 움직여야 되는데. 근데 코르티졸은 이런 영향을 갖습니다. 그런데 이 코르티졸, 업무 스트레스, 삶의 스트레스, 근심, 걱정, 모든 것, 분노, 여기에서 분비가 됩니다. 단 코르티졸이라는 호르몬은 우리 몸에서는 없어서는 안 되는 물질입니다.
하지만 이것이 과다 작용을 하게 되면 엄청나게 힘들어지고 질병까지도 정신적인 것까지도 우리는 힘들어질 수가 있습니다. 엔돌핀을 선택하느냐 코르티졸을 선택하느냐 선택은 누가 한다? 내가 한다. 우리 옆에 분 쳐다보시면서 엔돌핀을 선택합시다. 화면을 보시는 분들은 혼자 하시니까 혼자 자기에게 그렇게 암시를 하는 거예요. 엔돌핀을 선택합시다. 스스로 말이죠. 아무튼 엔돌핀을 선택해서 건강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동의하신 박수 한번 쳐보실까요? 그래서 웃어야 된다는 거죠. 자, 암 치료 들은 거 궁금하신 분들은 요즘 암 환자 병동이라든가 여러 가지 요양병원이라든가 웃음 치료가 곳곳에서 진행이 되고 치료에 많은 도움을 줄 수 있다. 이런 연구도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게 꼭 치료 과정 그런 개념이 아니라 많은 의학 정보를 가지고 웃음을 통해서 치료에 효과적이다라고 한 것들만 말씀을 드립니다. 나머지는 시간상 눈으로 보겠습니다. 심장질환, 심근경색, 감기예방, 천식, 기관지, 우울증합병, 부교감, 신경을 자극해서 몸을 원활한 상태로 만들어주고요. 불면증까지도 해산한다는 결과를 얻게 됩니다. 하루에 몇 초만 웃어도 15초만 박장돼서 웃기만 해도 이틀이 생명이 연장된다는 것이 미국 볼 메모리얼 병원에서 발표가 됐고요. 더불어 200만 원어치 엔돌핀이 우리 몸에서 분비가 된다고 합니다. 5분간 에어로빅하는 효과, 3분간 노젓는 효과, 잇몸 일으키 25번 하는 효과, 전력 질주 20m 하는 효과까지. 또 따라해 보십니다. 웃음은 운동이다. 혼자 웃으면 미친놈 소리 듣지만 함께 웃으면 33배 효과를 볼 수가 있고요. 우리 사람 근육이 650개가 있는데 한 번 웃을 때마다 231개의 근육들이 움직이고 얼굴 안면 근육 80개 중에서 37개의 근육들이 움직이니 주름살도 펴지고 피부도 하얗게 되고 인상도 좋아지나 봅니다. 저는 많이 웃어서 그런지 위로도 펴져 버렸어요. 아무튼 웃기만 해도 힘까지 생겨버립니다. 남자가 잘 웃어요? 여자가 잘 웃어요? 네, 남자가 오래 살아요? 여자가 오래 살아요? 좋으시겠어요? 여자가 6, 7년 더 오래 사는 이유가 잘 웃기 때문에 라는 학설도 볼 수가 있는데요. 우리나라 남자 하루에 몇 번 웃습니까? 물어봤더니 7번 웃는데요. 근데 자세히 들여다보니 과반수 이상이 5번 정도가 이런 웃음까지 포함이 되어 있어요. 치카 이런 썩소까지. 저 유럽의 스페인 같은 나라는 하루에 남자들이 17번이나 하하호호 웃는다고 합니다. 우리나라 남자 심근경색, 뇌졸중, 돌연사로 사망할 확률 세계 몇 위? 그것도 1위라는 얘기가 있어요. 10분에 1명씩 쓰러진대요. 40, 50대가 돌연사가 갑자기. 그 여러 가지 학설 중에 그 중에 하나가 눈에 띕니다. 표현력이 없기 때문에. 표현력이 없으면 없을수록 우리 몸이 원활치가 않다고 합니다. 기쁠 때 웃을 줄 아는 사람이, 슬플 때 울 줄도 아는 사람이, 답답한 거 표현을 많이 하는 사람이, 좀 실컷 소리내면서 웃는 사람이 건강하고 성공하는 가문을 이룬다는 말도 있으니 크게 외칩니다. 내가 웃어야 내가 산다. 자, 이제 이 이론 알면 뭐래요? 내가 웃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으니 지금부터 웃어볼 텐데 억지로 웃으면 효과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손바닥 이렇게 내밀어 보세요. 이 손바닥 위에 레몬이 하나 있다 상상하시고 쳐다보세요. 맛이 어떨까요? 이걸 껍질째 씹어 드시는데 속에서 즙이 나오면 쭉 빨아 드시는 거예요. 자, 소리 내면서 시작! 침이 나오죠? 근데 진짜 먹는 게 아니라 가짜로 먹는 신용만 했는데 하하 우리 주인이 뭘 드시려고 하는구나. 잘 씹히기 위해서 침을 분비시켜주는 것처럼 생각 상상만 했더니 뇌와 신체가 속습니다. 이처럼 우리 몸이 답답하고 힘들어도 하하하하 웃기만 해도 우리 몸이 속아서 엔도르핀이 90% 이상이 나온다는 결과를 얻게 됩니다. 크게 외칩니다. 억지로서도 효과는 있다. 억지로서도 효과는 있기 때문에 아무리 사업이 망해 자빠져도 웃음으로 극복하는 사람 있다 없다? 있다. 억지로서도 효과는 있기 때문에 태어날 때 팔다리가 없이 이 세상에 태어나도 우리보다 행복하게 사는 사람이 많다는 거죠. 그럼 지금부터 몸 좀 풀어보겠습니다. 양손을 배에다 얹어보시고 배를 살살 치면서 소리를 냅니다.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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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할 때 날숨 속에 나쁜 게 나가죠? 목소리 크신 분이 건강합니다. CO2를 뿜어주시면 됩니다. 하!
하! 하! 가만히 있는 것보다 의자에서 등을 떼시고 앞으로 몸 좀 숙여가면서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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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색하십니까? 목소리가 클수록 효과가 좋은데 다시 한번 해봅니다.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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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이제 시범은 몸 좀 풀었으니까 아까 몇 초간? 15초간 박장대소를 시범을 보이겠습니다. 시범 보일 때 가만히 쳐다만 보고 계시면 제가 어떨 것 같아요? 네, 쪽팔려요. 자, 뻘쭘하지 않게 같이 따라서 해주시는데 웃음 준비하면 두 손 높이 들고 아싸. 자, 웃음 준비! 아싸! 자, 앞에 파리가 100마리 있다 상상하시고 파리 한번 잡아보세요. 천천히 잡으면 한 마리 잡을 동안에 99마리가 날아가니 빨리빨리 잡아요. 파리가 여기만 했어요? 여기도 사방팔방 왔다 옆 사람 어깨도 등짝에도 허벅지에도 목소리는 어떻게 냅니까? 자, 좋습니다. 한번 크게 박수 치면서 웃어봅니다. 웃음 준비하면 아싸. 자, 웃음 준비! 아싸! 자, 파리 잡을 준비 되셨습니까? 네. 자, 멋쩍어도 남 의식하지 마시고 누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무슨 싸이위 종교 같죠? 자, 시작하면 갑니다. 자, 시작! 소리 내야죠, 소리! 자, 크게 외칩니다. 웃을 땐 크고 길게 온몸으로 연습이 필요합니다. 지금 15초간 웃어봤더니 한번 임상실험 결과 볼까요? 심장운동이 되죠? 혈액순환이 되죠? 기분이 좋죠? 박수를 치면 14개의 기맥이 각 장기로 연결되어 있으니 내장마사의 효과를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모든 세포가 깨어난다는 느낌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한 번 더 웃습니다. 웃음 준비하면 아싸. 웃음 준비! 아싸. 옆에 한번 동료 쳐다보세요. 이 짝꿍이 이쁘면 크게 웃어주고 못났으면 웃지 마세요. 자, 시작! 배에다 힘주고 웃어보세요. 뭐 기분이 나쁘셔서 웃으시는 거 같은데. 이렇게 해서 웃어보시는 거예요. 다시 외칩니다. 웃을 땐 크고 길게 온몸으로 연습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어르신들도 이 화면을 보시는 모든 분들도요, 자꾸 웃으려고 연습하셔야 돼요. 바깥에 가서 웃는 게 멋쩍으면 집에서 한번 웃어보시고요. 지금 한번 어떻게 우리가 연습을 할지 생각해 보겠습니다. 아침에 뻘떡 일어나시면 안 좋아요. 많은 사람들이 새벽에 돌아가신다고 합니다. 면역력이 떨어진대요. 왜 떨어질까요? 체온이 떨어지니까. 이제부터 조심하셔야 되는 시기가 돌아왔습니다. 11월 전후로 해서 준비 안 된 몸은 자꾸 면역력을 떨어뜨립니다. 체온이 1도 떨어질 때마다 엄청나게 면역력은 떨어지는 거 알고 계시죠? 아침에 뻘떡 일어나지 마시고요. 잠자리에서 15분 정도를 뒤치다거리면서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누워있다 생각하시고 천장을 바라보십니다. 자, 따라해보십니다. 아이 좋다. 또 살았다. 오늘은 좋은 일이 있을 거야. 잘 될 거야. 하, 하하, 늦었다고 뻘떡 일어나지 마세요. 큰일 났다고 우왕좌왕하면서 아침을. 그래서 아침에는 행복한 가정은요, 밥상머리에서 유머가 서로 오고 가고요, 여유롭게 웃음소리가 나는 가정이 행복한 가정입니다. 아침에 한번 웃어보시는 건 어떨까요? 그리고 화장실에 들어가시면 세상에서 가장 멋진 사람이 나타납니다. 남들에게만 인사하지 마시고 내 자신을 향해서 거울을 보고 인사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따라해 보십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거울 속에 내 자신을 보면서요, 그 샤워를 할 때 물을 맞으면서 몸을 닦아내면서 웃어요. 생각해 보세요. 운동장에서 비가 오는 날 우산 없이 뛰어다니면 어떠실 것 같아요? 기분 좋아요. 어릴 때 안 해보셨나요? 힐링 됩니다. 근데 지금 그렇게 하시면 끌려갈 수 있어요. 민원 들어오거나. 그래서 화장실이나 샤워실에서 한번 해보시는 거예요. 자, 몸을 닦아내면서 한번 연습해 볼 거예요. 웃음 준비하면 아싸. 웃음 준비. 아싸. 머리부터 발끝까지 물 맞는다 생각하시고 닦아내면서 크게 웃어봅니다. 시작.
아이고 시원하다. 그리고 화장실 문을 닫고 나왔을 때 안 해본 사람은 그 느낌을 모르죠. 유치한 것 같지만 누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그리고 시간을 정해놓고 웃어보세요. 나는 몇 시에 웃을 거야? 여기 사무실에서도 우리는 아침 9시에 업무 시작하기 전에 15초 웃자. 식사하러 갈 시간 됐네. 12시. 자, 웃음 준비. 아싸. 스마일 리더를 한번 뽑아주세요. 누가 하실래요? 한 분이 시간 12시네. 자, 우리 식사 가기 전에 웃음 준비. 아싸. 2시쯤 나른할 때 15초간 박장돼서 퇴근할 때 6시 돼서 그래 이제 퇴근할 시간 되지 웃고 한번 갈까? 웃음 준비. 아싸. 우리 어르신들도요. 마실 갈 때 한번 웃고요. 경로당 한번 갈 때 웃고요. 혼자서도 화장실에 가서 웃고 자꾸 웃는 시간을 정해 놓으셔야 됩니다. 약도 식후, 식전, 식간 먹는 것처럼 약은 왜 그때 먹을까요? 복용할까요? 잊어버리지 말라고 해요. 원래는 8시간마다 드시는 게 좋죠. 그런데 잊어버리지 말라고 음식 전후에 같이 먹으라고 하는 거지요. 우리 웃음도 시간을 딱 정해 놓으셔야 돼요. 나는 몇 시에 웃을 거야. 그래서 저희 집에는 싱크대 앞에서도 웃을 수 있고요. 텔레비전 앞에서도 들어올 때도 웃을 수 있게끔 자꾸 노력하고 있습니다. 옆에 분 쳐다보시면서 웃으며 삽시다. 그리고 여럿이 모여서 함께 웃으면 33배 효과를 볼 수가 있으니 함께 모일 때마다 웃어보시는 거예요. 그리고 잠자리에 들기 전에 뉴스 보시면 엔돌핀이 나올까요? 코르티졸이 나올까요? 네, 뉴스 보시면서 입에서 뭐가 나올 때도 있죠. 막 안 좋은 얘기 스스로 정치판을 봐도 경제를 봐도 요즘 같은 코로나 시대에도 뉴스에 좋은 뉴스는 거의 사라져버리고 있습니다. 저녁에 뉴스 보시면 시각, 청각, 잔상이 3시간 이상 나쁜 거. 그래서 게임도요. 공포스러운 게임, 전투 게임 같은 건 밤에 안 하는 게 좋다고. 이건 강제로 금지시키는 게 좋다고 합니다. 저녁에는 좀 감동적인 것, 좀 휴머니즘, 그리고 기분 좋은 프로그램을 보시고 아니면 실컷 자녀와 같이 웃고 주무셔 보시면 내일 아침에 피곤함이 더 없어지지 않을까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사소하고 소소한 일상생활 속에서 같이 웃어보실 분 박수 치며 웃어봅니다. 시작! 소리요, 소리. 자, 마스크 쓰고 있어서 저는 귀는 뚫려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자꾸 웃으려고 하셔야 됩니다. 남들이 나를 웃겨줄 때까지 기다리지 마시고요. 우리 어르신들 세상이 나를 웃겨줄 때까지 기다리지 마시고요. 우리 어르신들은 최고의 모습으로 살아오셨으니 최고답게 웃으면서 아름다운 노후를 만들어 가시는 게 좋지 않을까요? 크게 외칩니다. 내가 웃어야. 내가 산다. 자, 우리가 박수를 치잖아요. 박수가 몸에 좋은 거. 특히 우리 어르신들에게는 참 좋은 스트레칭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손바닥에는 14개의 기맥이 각 장기로 연결되어 있다고 합니다. 박수만 잘 쳐도 우리 몸을 좋게 만들어주는데 우리 한번 몇 가지만 해보겠습니다. 손끝이 한번 두들겨 보실게요. 우리 어르신들은 이렇게 자극을 주기가 힘들어요. 맞추기도 힘들 수도 있어서 방바닥 같은 거 두들기시면 좋고요. 손끝을 두들기면서 배에다 힘을 주고 복식으로 이 손끝은 눈이 좋아집니다. 시력이 침침하거나 노안이 오시는 분들 여기를 많이 쳐주세요. 자, 손끝은 눈이 좋아집니다. 이번에 손가락 시작. 이 손가락은 심장이 좋아지고 기관지를 좋게 만들어줍니다. 여기를 많이 손끝과 손가락면 두 가지 모두 다 기관지에 좋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번에 손바닥 가장 넓은데 손바닥 시작. 이 손바닥은 오장육부를 맑게 해주고 위염, 복통, 소화불량에 좋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여기를 많이 쳐주세요. 우리가 속이 안 좋은 사람은 짜증을 좀 많이 내요. 평상시에 짜증을 좀 많이 내시는 분들은 속이 불편하신 분들이 많아요. 우리가 배고프면 짜증날 때 있죠? 예, 뇌가 속아서 그래요. 아픈 줄 알고. 속을 잘 다스려주는 사람이 행복하신 분들입니다. 손바닥은 이렇게 한번 해볼까요? 시작. 여기는 방광에 좋습니다. 생식기에 좋다고 알려져 있고요. 여기 방광. 그리고 이번엔 주먹. 시작. 지금 주먹이 아프신 분 계시죠?
어깨가 뭉치신 분들이 아플 거예요. 누가 어깨 안마해주면 혼자 사시는 분들은 여기를 많이 두들겨 주시면 어깨 누가 안마 안 해주셔도 됩니다. 자꾸 두들겨 주시고요. 3분을 두들기셔야 돼요. 3분이 길까요? 짧을까요? 네, 존나 길어요. 그래서 이거 아무나 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를 많이. 이것도 귀찮아서 못할 때가 많잖아요. 두통에 좋습니다. 펜자, 사리돈, 개보린, 타닌을, 판피레스, 판코레 이런 거 드시지 마시고 여기를 많이 두들겨 주세요. 약은 절대 복용 많이 하시면 안 됩니다. 자, 이번에 손등을 한번 두들겨 보실게요. 손등을 두들기는데 손등이 좀 따갑거나 아프신 분 손 들어보세요. 아프신 분, 이분들은 허리가 좀 안 좋을 수가 있다고 하는데요. 걱정할 필요는 없고요. 두들겨도 안 아프신 분 손 들어보세요. 이분들은 허리가 없어서 그래요. 농담이고요. 손등을 이렇게 칩니다. 또 바꿔서. 자, 이 손등은 등뼈, 척추, 허리 굽어지는 거 예방, 검퍼서 기미 주근깨 탁월한 효과가 있다고 하죠. 여성분들이 참 좋아하는 것 같아요. 여기는 손등, 그리고 키 커지는 박수라고도 알려져 있죠. 성장판을 자극할 수도 있다고 하니까 많이 두들겨주시면. 학교 가서 학생들한테 가면 어딜 제일 많이 두들길까요? 이 손등을 막 두들겨요. 아플 정도로. 아무튼 이것도 효과가 있든 없든, 물론 논문에도 효과 있다는 것은 나와 있습니다. 부산에 있는 한 박사님이 그 임상실험 결과치를, 연구 결과가 나와서 효과는 분명히 있습니다. 효과가 없더라도 스트레칭이라도 될 수 있으니까 자꾸 몸을 만들어 주시고, 집에서도 혼자서도 자꾸 음악 틀어놓고 박수치며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싸! 이 웃음도 박장대소밖에 할 수 없는 이 상황을, 그래서 박수치면서 또 웃어봅니다. 시작! 자, 이렇게 웃으면 좋은데,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 웃음소리가 또 이렇게 많이 나오면 좋은데, 가장 많이 쓰는 말이 웃음소리가 아니거든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가장 많이 쓰는 말이 뭘까요? 가장 많이 쓰는 말. 이어령 문화부 장관이셨던 문학박사님이 설문조사를 했더니요, 가장 많이 쓰는 말 그 중에 하나가 빨리빨리, A씨 등등 있겠죠. 죽겠다, 못 살겠다. 얼마나 쓰는지 보실까요? 제가 아이고 하면 죽겠다 한번 해보세요. 아이고, 힘들어, 짜증나, 귀찮아, 속상해, 답답해, 반가워, 돈 없어, 일하기 싫어, 배불러, 배고파, 더워, 추워, 아파, 졸려, 미워, 이뻐, 귀찮아, 좋아? 똥말이야? 살 날이 없어요. 모든 삶 속에서 죽겠다가 다 적용이 돼요. 어색하지 않죠? 많이 쓰셨으니까. 게임을 해도 예전 게임에 보면, 요즘은 다 컴퓨터 게임 하니까 제기차기 하다가도 떨어지면 너 죽었어. 고무줄 걸려, 너 죽었어. 오재미 한 대 맞고 죽었어. 사방치기 선 밟았어? 죽었어. 왜 죽었다는 표현을 많이 할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저는 이 학설에 무게를 둡니다. 우리나라 외세 침략이 엄청 많았대요. 931회 알려진 것만도. 1000회 가까이 외세 침략이 있으니, 좀 살만하면 몽골족이, 살만하면 외놈들이, 살만하면 오랑캐들이 쳐들어와서 약탈해가고 일꾼 잡아가고 끌려가고 지하전 캐가고. 그래도 우리나라는 함께하는 정서가 있어서 이겨냈답니다. 우리라는 말, 우리만 많이 쓰잖아요. 외국에는 마이, 아이 많이 쓰지만 우리 엄마, 우리 집. 그래서 우리 문화가 함께하는 어우러진 그 정 때문에 세상에서는, 세계에서는 그 표현할 수 없는 그 정이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래도 위로를 받고 견뎌냈대요. 그래, 괜찮아. 다시 또 웃자. 해악과 풍류를 즐기면서 또 이겨내면 또 오랑캐들이 또 쳐들어오고, 심지어는 나중에 나라까지 빼앗겨버리는 일제강점기 시기, 그것도 36년 그 이상 50년 가까이 약탈에 괴롭힘을 당해 조센진 어디서 웃고 다녀? 그래서 자꾸 입에서는 뭐가 나와요? 죽겠다, 죽겠다. 좀 해방이 돼서 웃을만 했더니 저기서 또 쳐들어와서 이 난리까지, 지금까지도 으르렁거리면서, 그리고 동족상전의 그 비극 때문에 엄청난 경제적인 손실로 세계에서 가장 못 사는 나라 에티오피아에서도 빵을 얻어먹었던 나라,
그래도 또 함께하는 우리 으쌰으쌰 뭐 새마을 운동 등등 이겨냈습니다. 또 살만하니까 20여 년 전에 IMF까지 터지고 또 살만하니까 좀 바뀌나 뭐 했더니 또 코로나가 또 난리를 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우리 입에서는 죽겠다, 죽겠다. 정서가 담겨있는 죽겠다라는 말. 하지만 안 썼으면 좋겠습니다. 왜? 말이 시가 될까 봐요. 나중에 어떻게 될까요? 우리 다음 세대가 살아가는 이 나라 죽겠다 죽겠다 우리가 많이 하면 안 좋을 것 같아요. 오늘 죽겠다 말고 뭐라고 하면 좋을까요? 살겠다는 좀 거시기 하니까 우리 한 손 딱 들어보시고 크게 외칩니다. 좋다. 좋다. 아이 좋다. 배불러서 좋다. 힘들어도 좋다. 당연하지. 당연하지. 날마다 좋다 하면 좋은 일이 펼쳐지고요. 죽겠다 죽겠다 하면 죽을 일이 펼쳐지죠. 그러니 뉴스 틀어놓고 매일 죽겠다 죽겠다 하지 마세요. 죽겠다라는 말 없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이 대한민국 땅에서요. 그래서 날마다 좋은 생각하면서 우리 그 에너지를 다음 세대에게 전달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옆에 분 쳐다보시면서 좋은 생각하면서 합시다. 그래서 생각하는 대로 됩니다. 분명히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하느냐에 따라서 틀려집니다. 그 실험을 하나 해볼게요. 여기서 주신 물이고요. 컵. 이 빈 컵에 제가 물을 부어보겠습니다. 이 컵에 물을 우리가 근심거리로 가정을 하겠습니다. 근심아 사라져라 외치면 사라집니다. 우리 크게 외칩니다. 근심은 사라진다. 생각하는 대로 된다. 물은 없다. 여기 물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지금 없다라고 바꾸자는 거예요. 생각하는 대로 된다. 자, 다시 한번 외칩니다. 물은 없다. 생각하는 대로 된다. 물은 없죠. 생각하는 대로 됩니다. 어떤 생각을 하느냐에 따라서 들려지는 거죠. 근심은 사라졌지만 또 다른 근심이 올 수 있어요. 많이 붉게. 물이 있어요. 저기까지 갈 수는 없어서 제가. 자, 그래도 한번 믿자야 본전이고 손해볼 거 없으니 크게 외칩니다. 물은 없다. 물은 없다. 이번에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이번에 반반 나누셨어요? 조금 넘어오셨는데 반은 아직 안 넘으셨어요. 자, 이렇게 매일 들여다보려고 하면 머리만 빠지고 스트레스만 쌓이죠. 학생들이 열심히 공부했으면 신념이라는 게 생겨요. 나름대로. 그래서 시험 볼 때 두렵지 않아요. 신념이 있는 사람들. 신념이 꼭 100점은 아니에요. 사람마다 틀려요. 나는 엄마가 수학 50점만 맞으면 집에 들어오라고 했어. 이게 신념이에요. 그래서 나는 50점 맞으면 기분 좋거든요. 자신 있으면 시험이 두렵지 않아요. 우리 삶이 두렵지 않으려면 나만의 신념이 있으셔야 돼요. 신념이 없는 사람들은 삶이 두려워서요. 자꾸 들여다봐요. 주식하는 사람들이 신념이 없으니까 자꾸 들여다봐요. 올라도 걱정, 떨어져도 걱정. 왜 오르면 걱정할까요? 이거 냅둬야 되나? 갈아타야 되나? 막 고민을 하죠. 진득하게 내 신념대로 아니면 경험자에게 맡겼으면 내가 목돈 필요할 때 그때 한번 걱정하면 되잖아요. 굳이 들여다볼 필요 없죠. 오늘도 이 컵을 들여다보지 않겠습니다. 어차피 들여다봐도 물은 없습니다. 생각하는 대로 됩니다. 어떤 생각을 하느냐에 따라서 틀려지죠. 사기당한 듯한 눈빛을 하고 계시는데요. 그런 이왕이면 좋은 생각, 옆에 분 쳐다보시면 좋은 생각하면서 합시다. 올림픽 금메달리스트 전 세계 80%의 금메달리스트들이 이 훈련을 열심히 한답니다. 무슨 훈련일까요? 이미지 트레이닝이라는 훈련. 상상하기입니다. 상상을 해요. 어떤 상황을 상상을 해요. 무슨 상상을 할까요? 금메달 따는 상상부터 해요. 인천공항에 도착해서 스포트라이트를 받는 상상. 돈 들어오는 상상. 엄마 아빠가 좋아하는 상상. 막 플랜카드 붙이는 상상. 인터뷰하는 상상까지 인터뷰까지 써보는 연습도 하는 친구들도 있고요. 이 이미지 트레이닝을 하루에 2시간 가까이 한답니다. 김연아 선수도 한다고 다큐에서 말을 했었고요. 박태환 선수라든가. 자꾸 자기 암시적인 이미지 트레이닝을 합니다. 이 훈련을 할 때 멍 때리는 아이들이 있고요. 조는 아이들이 있고요. 야동 생각하고 애인 생각하고 조는 아이. 근데 제대로 이미지 트레이닝 훈련을 받은 아이들은 금메달 딸 확률도 80%가 올라간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미지 트레이닝을 잘하는 아이들은 인격조차
성품도 좋아진다는 결과치를 전 세계적으로 입증하고 있습니다. 내 재주에 잘나서 금메달 딴 아이들과 이미지 트레이닝 훈련하면서 자기의 마인드 컨트롤하는 아이들과 엄청난 성품을 갖게 됩니다. 양극화가 이루어집니다. 얘네들은 날마다 목표를 향해서 하루에 2시간 가까이 이미지 트레이닝을 하는데요. 내일을 위해서 좋은 희망적인 생각을 하는데 많은 직장인들이 집직장, 술집직장. 이 2시간이 아닌 20분도 미래를 생각해 보지 않고 막연한 망상 속에 학교 학생들도 집 학교 학원. 어떤 생각을 해야 될까요? 오늘 웃자라는 생각을 하면 내일은 더 웃을 일이 펼쳐질 텐데요. 크게 외칩니다. 웃자! 생각이 바뀌면 행동이 바뀌고, 행동이 바뀌면 습관이 바뀌고, 습관이 바뀌면 인격이 바뀌고, 인격이 바뀌어서 운명이 바뀐다는 말이 있는데 많은 사람들이 생각조차 바꾸지를 않고 운명만을 바꾸려고 해요. 이렇게 살다가 어떻게 되겠지? 카드 이렇게 쓰다가 다음 달에 월급 받으면 갚을 수 있겠지? 엄마 아빠 지금 내가 돈이 없어서 미안해. 효도 못해서 미안해. 조금만 기다려봐. 내 새끼 먼저 입히고 가르치고 먹이고 다 키워놓고 그때 같이 여행 다니자. 조금만 기다려. 개뿔. 엄마 아빠가 그때까지 기다려주지 않는다는데. 요즘 대학교 4학년 졸업해도 취직이 안 되니까 자격증도 또 따야 되고요. 이제는 졸업장 갖고는 취직이 힘드니까 3가지가 분비인데요. 취직이 안 돼서. 뭘까요? 군대. 지금 군대 가고 싶어도요, 1년 이상 있다 가야 돼요. 특별한 케이스 아니면 밀려 있습니다. 군대 갔다 오면 어떻게 되겠지? 2번째, 대학원. 저 때만 해도요, 대학원은 부잣집이라든가 한 반에 1명 갔을까 말까. 공부 진짜 잘하거나. 대학원 갔다 오면 스펙 한 줄 2년 씌워주면 되겠지? 어학연수. 요즘 유학이라는 말보다도 어학연수, 교환학생 뭐 이런 말 쓰죠. 갔다 오면 되겠지. 물론 군대 갔다 와야 되고요. 공부할 때 더 공부해야 되고요. 해외 나가서 경험도 쌓고 글로벌한 인재가 만들어지는 건 당연지사입니다. 하지만 남들 가니까 나도 갔다 오면 어떻게 되겠지? 막연한 망상 속에 갔다 오는 운명이 바뀌겠지? 생각은 바뀌지도 않고 과정은 바뀌지도 않고 돈만 쓰고 시간만 낭비하고 그리고 갔다 와서 또 틀려지는 삶을 힘들어하는 삶을 보게 됩니다. 막연한 망상 속에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저도 그랬던 사람이었거든요. 행복은 절대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오늘 웃으며 만들어가는 것인데 내일은 행복해지겠지? 난 그때까지는 절대 웃지 않아. 내가 웃나 봐라. 오늘부터 웃으면서 만들어가는 건 어떨까요?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세상, 내가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는 세상, 오늘 웃지 않으면 나중에 후회할 것 같아요. 우리 옆에 분 쳐다보시면서 웃으며 삽시다. 즐기며 삽시다. 그래서 우리 어르신들도요, 멋진 세상, 과거에 힘들었던 세상은 뒤로 하고 이제 앞으로 아름다운 노후를 만들기 위해서 더 많이 웃는, 그래서 건강고 그리고 마음도 행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겠죠? 동의하시면 박수 치며 웃어봅니다. 시작! 결혼하셨나요? 혹시 결혼하셔서 자녀를 키우시면 부모님들이 이렇게 사기치는 분들이 계세요. 고등학교 3년만 버텨. 웃을 시간이 어딨니? 어디 가서 웃어? 대학 가서 웃어. 요즘 대학교 가서 웃을 수 있을까요? 요즘 주경야독해도 힘든 게 대학 생활입니다. 4년 버텨. 대학교 생활 때 웃을 일이 어디 있어? 흥청망청 놀다가 그래서 취직이 안 되지? 이런 말만 들어요. 그리고 어디 가서 웃어요? 취직하고 웃어요. 취직하셔서 웃으셨나요? 눈치 보랴 적응하랴 제일 기죽어 있을 테고요. 열정은 있지만 그래도 웃음이라는 것은 많이 감추고 있는 게 또 취업, 초년생. 그래, 난 과장, 부장, 팀장 되면 웃을 거야. 막 그때 가서 웃으려고 했더니 어이구 이제 부모님이 점점 아파오시고요. 자녀는 커서 학비는 막 들어가고요. 가계빚이 제일 많을 때가 그때예요. 그래서 맡긴 세대로 힘들어해요. 스트레스가 더 많고요. 그래, 난 노후 돼서 웃을 거야.
열심히 일만 하다 노후돼서 웃으려고 했더니 막 이런 일 저런 일 터지고요. 많은 경험을 하게 되고 그 속에서 웃음이라는 것이 찾기도 힘들어지고요. 몸도 망가지시는 분도 많고요. 그래. 그러다 보니 저 세상 가실 때 공수래 공수고 헛되고 헛되도다. 빈손으로 왔다 빈손으로 가는 세상 내가 무엇 때문에 이렇게 아둥바둥 살았을까? 오늘 웃지 않으면 내일 어떻게 될까요? 고등학교 3년 동안 웃지 않아서 나중에 웃을 수 있을까요? 지금부터 웃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부터 ing 계속 옆에 분 쳐다보시면 지금부터 웃읍시다. 미국의 심리학의 아버지 윌리엄 제임스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행복해서 웃는 것이 아니라 웃기 때문에 행복하다. 아까 처음 질문 드렸죠? 웃으면 복이 옵니다. 믿으십니까? 그랬더니 믿으신다고 하셨잖아요. 이걸 믿어야 됩니다. 복이 들어와야 웃지 뒤집어서가 아니라 웃으면 복이 옵니다. 웃기 때문에 행복해지죠. 웃기 때문에 건강해지죠. 내가 웃기 때문에 자녀가 웃거든요. 부모가 웃지 않으면 절대 자녀는 웃지 않습니다. 상대방은 내가 웃어줘야 웃어줍니다. 근데 우린 자꾸 상대방이 나를 웃겨줄 때까지 기다린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결심했습니다. 머리카락 날 때까지 웃을 겁니다. 비웃으시나요? 저는 머리카락 날 때까지 신념을 갖고 웃을 겁니다. 혹시 빚이 있습니까? 빚 갚을 때까지 웃어보세요. 빚 갚고 웃지 마시고요. 암덩어리 있으십니까? 암덩어리 치료될 때까지 웃어보는 거예요. 지금부터. 그때 가서 웃을 거 생각하는 것보다요. 지금부터 웃어야 희망이 더 가까이 오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또 박수치며 웃어야죠. 시작! 근데 우리는 웃음을 자꾸 잃어버리게 하는 고정관념이 있어요. 이 고정관념, 먼저 사진을 보실까요? 사진은 제가 뺐네요. 아까 인터넷으로 하니까. 이 고정관념, 내가 최고인 걸 모르는 고정관념을 갖고 있어요. 여기 계신 분들 최고이십니까? 네. 한 분만. 교만하지는 않죠? 자, 이 교만한 것만 없다면 나의 존재를 최고라고 하는 사람은 진정한 챔피언이 되거든요. 우리 엄지손가락으로 옆에 짝꿍에게 이렇게 외칩니다. 당신 최고! 당신 최고! 나는 더 최고! 박지성이가 왜 이렇게 잘 나갔나 했더니요. 아침마다 외쳤다는 세 마디가 있는데요. 우리 한 손 딱 들어보세요. 그게 외칩니다. 오늘은 최고의 날이다. 오늘은 내가 최고다. 오늘은 나를 위한 멋진 하루다. 오늘은 최고의 날이고 오늘은 누가 최고? 내가 최고. 오늘은 누구를 위한? 나를 위한. 세상이 나를 최고라고 해줄 때까지 기다리는 것보다, 환경이 나를 최고라고 해줄 때까지 기다리는 것보다 내가 최고이면 최고답게 웃을 수 있지 않을까요? 많은 사람들이 웃음을 잃어가는 이유 중에 하나가 내가 최고인 걸 몰라요. 그래서 누가 최고예요? 그런 사람들은 옆집이 최고예요. 옆집 잘생겼어. 옆집에는 공부 잘해. 옆집은 집이 두 채래. 옆집은 재산이 엄청 많아. 빚도 없대. 옆집은 대학교 다 잘 갔대. 옆집은 머리카락이 많아. 자꾸 옆집만. 이걸 뭐라고 그래요? 그런 불행을 스스로 느끼는 걸 상대적 박탈감이라고 하잖아요. 왜 내가 극단적인 선택까지도 가는 생각을 할까요? 왜 우울증에 걸릴까요? 상대적 박탈감 속에서. 그래서 안 좋은 생각을 하시는 분들은 봄에 많이. 왜요? 막 꽃이 피어나고 봄놀이 해야 되고 날씨 좋아지고 하늘은 맑아지고 사람들 고속도로에는 차가 붐벼서 여행 다니고 나만 이 꼴이네. 나만 힘드네. 나만. 요즘 코로나 때문에 다행히 3, 4월 때 초기에는 자살률이 줄었대요. 근데 요즘 또 늘어나고 있다고 하죠. 이 장기화되면서. 우리가 함께 가야 될 것 같습니다. 함께. 교통사고는 하루에 10명 사망률이에요. 근데 자살률은 하루에 34명에서 8명이 왔다 갔다 하는 게 우리나라의 실정이라고 하죠. 1년에 3만 명 이상이 극단적인 선택을 합니다. 우리가 함께 애써 주셔야 되고요. 내 옆 사람도 돌아보셔야 되지 않을까요? 옆에 분 쳐다보시면 웃으며 삽시다. 특히 여기 선생님들은 얼마나 거기에 대해서 또 많이 애써 주시고 또 애써 주십니까?
그 전에 우리 먼저 여기 선생님들이 먼저 많이 웃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또 웃습니다. 옆에 분 쳐다보시면서 웃음 시작! 제가 지난 9월 며칠이 자살의 날, 자살 예방의 날이라고 해서 그날도 내가 유튜브에다가 그런 요 내용을 같이 그 칼럼식으로 올린 게 있는데 나중에 한번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을 잃어버린 웃음을 찾아야 될 텐데 멀리서 찾을 필요는 없는데요. 이 5가지만 말씀드리고 결론적으로 맺을까 합니다. 그러면 웃음이 저절로 찾아오는, 다 아시는 얘기지만 우리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첫 번째 따라해 보십니다. 용서하자. 저 사람 죽일 놈 썩을 놈 욕하면 누구 손에? 내 손에. 저 사람이 밉더라도 누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나 자신을 위해서 용서하지 않으면 내가 더 힘들더라고요. 저 사람 죽일 놈 썩을 놈 욕하면 내가 더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분들이 이런 말을 합니다. 용서란 가장 이기적인 사랑의 표현이래요. 왜 이기적이에요? 누구를 위한 거니까? 나를 위한 거니까. 나를 위해서 용서를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밀양이라는 그 전두현 씨 거기에서도 보면 그런 걸 많이 느끼죠. 내가 행복해야 될 텐데 자꾸 내가 행복하지 못해요. 그래서 용서가 안 되는 것 같아요. 나를 위해서 이렇게 서로 부둥켜 안아줬으면 좋겠는데 요즘은 안아주지 못하는 세상이라 옆에 분 쳐다보시면서 용서하며 지냅시다. 우리 과거도 용서하고요. 그렇다고 나쁜 짓 한 사람 용서하자는 건 절대 아니고요. 우리 이웃사촌끼리, 가정 구성원들끼리 사소하고 소소한 일상 속에서 작은 상처들 서로 용서하며 지낼 때 내 마음이 더 행복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두 번째 따라 하십니다. 감사하자. 감사할 일이 많아요, 적어요? 많은데 표현을 안 해요. 내가 누울 곳이 있으니 감사하고요. 빗줄기가 내리니 감사하고요. 먹을 수 있으니 감사하고요. 같이 함께 할 수 있는 사람이 있으니 감사하고, 지평수가 좁든 넓든 머물 곳이 있으니 감사하고, 감사할 일이 참 많은데. 세 번째 따라 하십니다. 미소 짓자. 아이고, 글씨가 이렇게 나오네요. 누워버렸어요. 피곤했나? 아무튼 이렇게 미소 지어야 돼요. 아무튼 이 개만도 못한 사람이 되면 안 되니까요. 그 미소가 사람을 살리는 거 알고 계세요? 실제 있었던 얘기예요. 아파트 14층에 사는 중년의 남자가 사업을 실패해서 자살을 시도합니다. 마침 그날따라 낮에 왔더니 와이프와 애들이 없었어요. 학교 가고 어디 갔나 봐요. 그래서 유서를 써놓고 떨어져 죽을 생각을 하고 베란다에서 담배 한 대를 피고 있었습니다. 딱 한쪽에다 유서 써놓고. 그리고 있는데 저쪽 밑에 주차장 입구에서 와이프가 검은 봉지를 들고 걸어오면서 서로 눈이 마주쳤어요. 우리 집 근처에 오면 자기 집 한번 쳐다보잖아요. 남편이 거기 서 있으니까 눈이 마주치고 와이프가 남편을 향해서 손 한번 들어보세요. 이렇게 들어오시고, 자, 남편 쳐다보면서 따라해 보시면, 여보! 죽었을까요? 살았을까요? 살았죠. 지금도 열심히 그 구멍가게 유지하면서 열심히 빚 갚으면서 살고 있다고 합니다. 사람을 살릴 수가 있습니다. 내가 미소를 져야 내 가족 구성원이 삽니다. 나만 사는 게 아니라. 그래서 또 외칩니다. 내가 웃어야 내가 살고 내 새끼 살고 내 이웃 산다. 내가 먼저 웃어야 돼요. 그래서 먼저 미소 띈 얼굴로 자꾸 옆에 분 쳐다보시면서 따라합니다. 김치. 개구리 뒷다리. 아무리 그래도 눈밖에 안 보이니까. 자, 이렇게 자꾸 미소를 만드시는 것도 좋지 않을까요? 이렇게 미소를 정리한 사람이 있어요. 세상에서 가장 가난한 사람은 미소 지을 줄 모르는 사람이다. 가난한 사람이 아닌 정말로 부유한 사람은 미소 지을 줄 아는 사람이라는 거. 지그지글러라는 사람이 말을 했어요. 이름도 참 거시기하지만 지그지글러가 한 말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가난한 사람은, 가장 불쌍한 사람은 미소 지을 줄 모르는 사람이다. 제가 머리숱이 많을 때 찍은 사진 보여드릴게요. 놀라지 마세요. 깜짝 놀라실 겁니다. 자, 이승기 씨인데요. 이 눈썹과 눈썹 사이에 복이 들어오는 곳인데요. 찡그리는 사람은 주름살 때문에 복이 안 들어온대요. 이미 들어온 목도 코선으로 내려오는데 인상 쓰는 사람은 양쪽으로 샌답니다. 내려온 복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릇으로 만들어서 담아야 되겠죠. 그래서 웃으면 복이 오나 봅니다. 자, 우리 네 번째 따라 하십니다. 인사하자.
인사는 아이들에게만 가르치는 덕목인 줄만 알았는데요. 논문 자료를 보니까 인사 잘하는 나라가 선진국이 빨리 됐고요. 인사 잘하는 잘하는 사람이 영업사원들이 잘 팔고요. 인사 잘하는 사람들이 성공할 확률이 높다고 하네요. 인사는 우리나라가 제일 잘 가르친대요. 머리가 땅에 닿을 정도로 배꼽 인사를 그렇게 가르치는데요. 점점 커지면서 인사해요, 안 해요? 우리의 전통 인사, 허리 숙이는 거 인사 없어져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엄마 아빠가 안 하니까. 두부를 사러 가도요. 두부 사장님 만나도요. 인사 안 해요. 그냥 인사가 이거예요. 식사하셨어요? 우리나라 전통 허리 굽는 인사가 정말 사라지고 있어요. 무슨 격식을 차릴 때나 인사를 하잖아요. 그래서 인사는 자꾸 안아주면서 인사해 주시면 더 좋을 것 같고요. 요즘은 그렇게 못하니까 눈빛으로라도 사랑의 눈빛으로 인사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옆에 분 쳐다보시면서 쏴주세요. 눈빛으로 뿅뿅. 자, 마지막 따라하십니다. 칭찬하자. 칭찬은 모두 춤추게 한다? 고래도 춤추게 한대요. 깐난아기가 기어가는 거 누가 칭찬하니까 걸어가는 걸까요? 엄마 아빠가 뭐라고 칭찬해요? 아이고 잘한다. 우리 한번 해볼까? 애기가 기어갑니다. 시작. 아이고 잘한다 잘한다. 아이고 내 새끼 잘한다 잘한다. 북한에서는 용타. 우리 사람만 태어나서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스스로. 물론 동물도 그런 애들도 있겠지만 주로 우리 사람은 1년도록 누가 먹이를 주든지 해야지. 아니면 걸어다니지도 못해요, 혼자. 근데 그 칭찬을 해주는 것 때문에 자꾸 뒤집으려고 하는 거래요. 힘들잖아요. 뒤집어 보신 거 기억나시나요? 애들 요즘 뒤집는 거 보시면 땀까지 흘리는 애들 있어요. 왜 뒤집으려고 할까요? 그리고 무릎으로 기어다니는 거. 옛날에 우량아 대회 같은 거 할 때요. 무릎으로 기어가는 거 시합도 했어요. 엄마가 저쪽에서 기다려갖고 5명 정도가 일로와 이거 TV에서 방영도 했어요. 저 어릴 때. 근데 무릎으로 겨 보셨어요? 무릎 안 아파요? 애는 안 아플까요? 그걸 모르고 막 서로 빨리 겨우라고. 그 무릎이 아프고 멍드는 아이들 생겨요, 지금.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르려고 해요. 왜요? 엄마 아빠가 잘하고 좋아하니까. 엄마 벌써 일어나서 기네 뒤집는 거. 그 다음에 무릎으로 기고 또 일어나려고 해요. 일어나서 미끄러지고 넘어질 텐데 자꾸 넘어져 또 울면서도 그래도 또 일어나려고 해요. 왜요? 엄마 아빠 할아버지 할머니가 엄마 일어난다 쟤 웃으면서 반겨주거든요. 아이고 잘한다 5,000번을 칭찬해야 된대요. 1년 동안. 우리 사람은 송아지 배에서 뚝 떨어지면요 태어나자마자 조금 있으면 뛰어다녀요, 엄마 주위를. 우리 사람은 1년 동안 뛰어다니지 못합니다. 5,000번을 칭찬해 줘야 돼요. 그리고 5,000번을 넘어져 봐야 된대요, 아이는. 그럴 때마다 우리는 잘한다. 심지어 모르는 사람도 깐난아기들은 지나가다가 아이고 이쁘다 칭찬해 주니 힘이 생기죠.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하지만 사람의 비행기를 태우기도 하지만 우리를 성장케도 만들어줍니다. 옆에 분 쳐다보시죠. 칭찬하며 삽시다. 무심코 던진 내 칭찬 한마디가 저 사람을 살릴 수가 있어요. 무심코 내가 미소 지어줬더니 그 사람이 살 수가 있거든요. 내 마음이 기분이 좋은 사람은 친절하고요. 친절하지 못한 사람은 기분이 안 좋은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칭찬도 못해요. 길거리 가는 사람 길을 알려주고 싶어도요. 내 기분이 좋으면 친절하게 알려줘요. 친절 교육 안 받아도, CS 교육 안 받아도. 근데 내가 불편하고 하면 귀찮아요. 친절은 나로부터, 그리고 그 친절 속에 칭찬이라는 것이 함께 갈 때 사람을 살릴 수가 있지 않을까요? 우리는 많은 사람들이 힘들어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우울증에 걸려있고 공황장애, 불안장애, 상대적 박탈감 속에서 힘들어하고 있고 실질적인 삶 속에서도 경제적으로도 힘들어하고 그로 인해서 정신적인 피폐와 우울증, 그로 인한 극단적인 선택까지 갑니다. 우리가 함께 웃어줘야 됩니다. 대한민국 국민들이 어떤 곳에 불이 나서 수십 명이 죽으면 재난지대 지역으로 선포를 하죠. 우린 전국 전체 땅덩어리 재난지역으로 선포해야 되지 않을까요? 더 많은 사람들이 안 좋은 생각을 하는데요. 지금부터라도 우리가 웃으면서 노력했으면 좋겠습니다. 옆에 분 쳐다보시면서 지금부터 웃읍시다. 칭찬하며 삽시다.
용서하고 감사하고 미소 짓고 인사하고 칭찬하자. 용감 미인칭. 용감 미인칭. 용서하고 감사하고 미소 짓고 인사하고 칭찬하다 보면 더 멋진 내일, 나뿐만 아니라 남을 위한 것이 되지 않을까요? 용서 나를 위하지만 남을 위한 거고요. 미소 나를 위한 거지만 남을 위한 거고요. 칭찬 나를 위한 거지만 남을 위한 거고요. 인사 나를 위한 거지만 남을 위한 거거든요. 이 속에서 웃음이 오고 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의미로서 박수 치며 웃어봅니다. 시작! 이제 슬슬 힘들어져야 되는데 이거 코로나 때문에 이렇게 비대면 강의를 하니까 또 그만큼 웃는 것도 혼자 웃는 거로 하지요. 그래서 덜 힘든 겁니다. 실제 제 강의는 같이 어울리고요. 혼을 빼드려야 되거든요. 그래야 습관이 되거든요. 지금까지 말씀드린 거 이제 결론을 진짜로 갑니다. 포항에 있는 해병대에서 실험을 했어요. 양파를 갖고 기분이 좋을 때는 이 양파에게 사랑한다, 고맙다. 기분이 꿀꿀할 때는 얘한테 욕을 해댑니다. 그랬더니 수일 후에 이렇게 실제 사진입니다. 실제로 집 가정에서 실험하셔도 돼요. 아이가 있다면 실험이 아주 효과적입니다. 꽃 화분 2가지를 놓고 똑같이 물을 주고 하는데 부부싸움한 날은 얘한테 욕하고요. 여기서 중요한 건 내가 진짜 기분 나쁠 때 그렇게 해야 돼요. 내가 진짜 기분 좋으면 이 꽃 보고 아이고 사랑한다. 그리고 한 달 정도 후에 보면 틀려지는 걸 확인할 수가 있어요. 물을 조금 넣고 2곳에다 보관을 하고요. 기분 좋을 땐 요 밥에다가, 기분 나쁠 땐 요 밥에다가 욕을 해대고요. 그리고 한 달 후에 보면 곰팡이가 틀려요. 색깔 자체가. 한번 실험해 보시면 아이들도 신기해요. 그래서 내가 말을 잘해야 돼. 내가 어떤 말을 하느냐에 따라서 얘네들도 틀려져. 실제로 농업기술 중에서요. 토마토 키우시는 사장님을 아는데요. 좋은 음악 틀어놓고요. 기분 좋게 이빨 닦아주면서 웃어주고 좋은 말 해줬더니 토마토가 1.5배가 더 커지는 것도 이미 실험 결과에 나와 있습니다. 왜일까요? 왜 이런 생명체들도 생각조차 못하는 아이들도 그렇게 변화가 될까요? 일본에 있는 물리파동학자가 물을 연구했습니다. 물에다가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이렇게 입자가 현미경으로 관찰이 됩니다. 이번엔 이 물에다가 더 좋은 말들을 해줍니다. 천사야. 더 환상적으로 바뀌죠. 이번엔 물에다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 바보 자식아, 짜증나네, 죽여버릴 거야, 악마 같은 놈아. 왜 물이 이렇게 바뀌었을까요? 일본말로 했겠죠. 일본 박사가 연구했으니 우리나라 연세대학교에서 한국말로 해봤어요. MBC 뉴스 데스크에서도 촬영이 된 것을 실험한 것이 나왔었고요. 스위스 국제학술회에서 영어로 스페인어로 중국어로 해봅니다. 동일하게 찍혔어요. 왜일까요? 언어를 다 알아들을까요? 그게 아니라 말하는 사람의 감정이 파동을 일으켜서 물을 이렇게 바꿔놓게 된다고 합니다. 그럼 아까 양파 설명되시겠죠? 99% 정도가 물인 양파도. 어느 대학에서 사람의 몸 조직을 조사했는데 늘 웃으며 긍정적인 사람 몸 조직은 이 조직이 많이 발견이 되고 늘 근심, 걱정, 불만, 불평이 많으신 분들의 몸 조직은 이 조직이 많이 발견이 됩니다. 그런데 아까 물과 사람이 비슷하게 찍혔어요. 왜일까요? 우리 사람 학술적 수치 73% 이상이 물이거든요. 오늘 1시간여 동안에 많이 웃으신 분들은 이렇게 바뀌셨을 겁니다. 이제 업무로 들어가시면 이쪽으로 바뀌실 겁니까? 퇴근하셔서 남편 얼굴 보고 이렇게 바뀌실 겁니까? 자녀 얼굴 보고 계속 유지하셔야 됩니다. 우리 어르신들의 몸속에 이런 조직이 많이 발견되면 좋겠습니다. 아까 그 물이 설명이 되지 않을까요? 공기 중에 공기 중에 H2O도 이 물 수분이 70% 이상이. 그래서 신기하죠? 우울증이 많이 생길 때가 우기 때, 장마철 때. 주변까지도 다 그렇게 바뀌어요. 내가 어떤 공기를 내뿜느냐에 따라 주변까지도 바뀌어요. 소주, 기분 좋으면 달고, 기분 들어오면 쓰고. 경험해 보셨나요? 물도 기분 좋게 마시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은 엄청난 효과가 틀려지는 걸 느낄 수 있습니다. 우리가
내 몸 과학적, 의학적을 이용해서라도 이 물만 잘 이용하더라도 우리 몸을 살릴 수 있지 않을까요? 우리 몸과 건강과 정신까지도. 옆에 분 쳐다보시면 웃으며 삽시다. 즐기며 삽시다. 그래서 한번 웃고 마치겠습니다. 웃음 준비하면 아싸. 웃음 준비. 아싸. 자, 박수 치면서 크게 웃어봅니다. 시작. 배다 힘주고. 자, 우리 한 손 딱 들어보시고 이렇게 외칩니다. 당연하지? 당연하지. 제가 어떤 말을 하면 당연하지 하시는 겁니다. 여기 계신 모든 분들, 시청하시는 우리 어르신분들 대박 터집니다. 당연하지. 건강해집니다. 당연하지. 늘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